그리고 마지막에는 교과서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선생님께서 형광펜 쳐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형광펜 쳐주시는 걸 완전 토시 안 빠뜨리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가 너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약간 실수를 하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용어를 조금 변경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술형에는 어떤 특정 용어를 딱 쓰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내시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면 정말 이 목숨 건 친구들 때문에 등급이 야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서술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용어를 안 틀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틀리도록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거의 PPT로만 수업을 하시고요. 그 PPT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때려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약간 시대별로 따로 필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런 거 잘 챙겨두시면 시험 공부할 때 유용합니다. 시험의 특징은 시험이 범위가 좀 많은 편인데 그거를 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시는 편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사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도 이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긴 쉽지만 높은 점수 받았다고 1등급이 된다 이런 걸 보장하기 좀 어려운 과목이라서 약간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교과서 말고 곁다리 내용들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다 외워야겠다는 강박을 생길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교과서 안에서만 문제를 내셔서 너무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추가적인 내용에 몸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교과서를 저는 거의 암기했는데 그래서 옆에 부록으로 나오는 약간 지역적인 내용까지 암기를 해야 시험에서 100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 가장 제가 실수했던 게 조금 많이 봤으니까 이걸 내가 다 외웠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아예 다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제 경험을 몇 번 있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거를 백지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써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외운 건지 확인하는 것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보시면 아마 중학생 때도 그랬을 텐데 이게 모든 시대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파트를 조금 하고 조선시대의 정치는 어땠는지 하고 조선시대 후기나 전기의 정치 어땠는지 그리고 문화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전쟁 뭐 일어나고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대로 공부를 하면 연도가 헷갈리고 서로 약간 그 인과관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정리를 해서 외우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떤 사건들만 외우기 쉬운데 문제에서는 이 사건들의 흐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 순서를 나열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막 조선시대에 어떤 사건들만 딱딱 외우지 말고 이렇게 흐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 공부 방법을 준비해왔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Q&A 시간을 넘겨서 혹시 어떤 과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생기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학교에 창의 융합반, 창융반이라고 상위 10% 학생까지 관리를 해주는 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에 들어가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과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다른 선생님들을 좀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고 생기부 활동이나 특별 활동 같은 거에서 이게 모두가 할 수 없는 활동들은 인원 제한이 있는 활동들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들고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다음에 생기부 챙길 때 먼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고등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큰 약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청년반에 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그 바뀌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1등급 학생들까지만 청년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제가 청년반에 약간 끝자락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 내신이 한 2.2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및 학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학과 학술제랑 국어과 학술제, 사회과 학술제 이렇게 세 가지 영어과 학술제까지 이렇게 주요 과목들만 학술제가 있는데 학년별로 다르고 과학과 학술제는 제가 알기로 1학년, 2학년 2번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술제들은 일단 본인의 이제 진로와 관련된 학술제다 이러면 무조건 참가를 하고 만약에 진로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 생기부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그 과목의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내가 심화 탐구한 거라도 어떻게든 보여줘야겠다 싶으면 참가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동아리에서는 일단 1학년 때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동아리에 활동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과에서 적기 힘든데 내 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꼭 생기부에 넣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동아리 세특에다가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 활동에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이름이 있어도 그 동아리 이름이 생기부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 내 활동을 위주로 보지 그 이름 자체는 좀 수상적인 편이라 어떤 활동을 해도 동아리 이름이랑 너무 다른데 약간 이런 평가는 딱히 듣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세특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면 세특의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교과 내용에서 탐구 동기를 갖고 그걸 통해서 탐구 내용을 세세하게 적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혹은 심화 탐구하고 싶다 이거까지가 순서대로 생기부에 차례락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드러나게 적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탐구 주제보다 탐구 동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은 어차피 다 같이 배우는 것이고 내 관심 분야는 그거랑 동떨어진 경우가 꽤나 있는데 그거 연관성 어떻게든 찾아서 각 과목에 넣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어서 일단 탐구 주제를 찾고 그거에 대한 탐구를 마친 뒤에 그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교과목에 넣을지 이런 식으로 내가 교과목을 찾고 교과과정 내에서 연관성을 찾아서 탐구 동기를 나중에 설정을 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탐구 동기 때문에 좋은 탐구 주제를 버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탐구 동기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걸 먼저 조사하자 이걸 약간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진로를 정했더라도 1학년 때 너무 한 주제로만 생기부에 다 깔아놓으면은 2, 3학년 때 적을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 3학년 때 적을 걸 남겨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 과목에 너무 저희는 이과생이라고 이과 과목만 놓고 이러면은 그것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너무 그 내 진로에만 목매이지 말고 각 과목에 심화 탐구를 한다거나 1학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씨 뿌리기 전략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그냥 1학년 때 던져놓는 식으로 2, 3학년 때 그거에 대해서 탐구 주제를 이렇게 뽑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특히나 특별 활동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다른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수학 캠프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도 진짜 현역에 있는 그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 생기부에 적히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강의에서 제가 나중에 심화 탐구할 주제를 이렇게 좀 골라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경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1학년 때는
많은 특별 활동을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2학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듣기가 조금 벅차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들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적을 때 그 내용이 내가 그냥 논문만 읽고 아니면 뭐 어디 찾아보고 보고서만 짜르륵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직접 발품 띄어서 실험을 하고 만약에 문과 친구들이라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그걸 직접 통계를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하는 활동이 생기부에서 정말 변별력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접 활동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기부 위에 아까 동기 탐구 내용, 배움점 이런 이 순서대로 적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예시가 될 만한 거를 저희 생기부에서 좀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이거 생명과학인데요. 수행평가를 할 때 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전 바이러스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세포에 들어올 수 있을까?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고 이렇게 먼저 탐구 분석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 자료를 막 찾아보고 그 인터넷 강의 봤고 그리고 강좌도 있고 그걸 찾아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썼고 그 다음에 그 후속 활동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 이제 왜 계속 우리는 감염되는 상태가 아닌 거지? 우리는 어떻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생기부에 적힐 때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걸 탐구를 하고 싶었는데 바이러스의 생활상 그리고 우리가 세포에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먼저 제가 탐구를 한 다음에 이걸 진짜 어떻게 교과목에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 있던 내용을 좀 바탕으로 세포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구나. 그러면 나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작을 한 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기부에 넣었어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행님 친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기를 찾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는 제 2학년 때 수투 생기부고 이 밑에는 미적분 생기부인데 제가 수투를 배우면서 CT 촬영에 사용되는 그런 수학적 원리 같은 거를 심화 탐구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초월함수 개념이랑 미분적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생기부에 적을 수가 없어서 그 전까지에 했던 모든 탐구를 이게 보고서로 제출을 하고 그거를 2학년 때 생기부에 적고 3학년 때 미분과 적분을 배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범 탐구로 그 초월함수의 미분적분을 통해서 그 CT 촬영 그 보고서를 제가 완성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내용들을 그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좀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 2, 3학년 때 수학과 과목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깊게 탐구한 내용이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제 활동인데 제가 이때 2학년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 대학교에 가서 그 2박 3일로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주제 중에 저희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거기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배웠던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니까 거기서 탐구 주제를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거기에서 봤던 탐구 주제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선정하고 그걸 통해서 보고서 적고 그다음에 탐구하고 그다음에 심화 어떻게까지 뭐 해보겠다 약간 이런 후속 연구까지 다 적은 아마 그 탐구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활동에서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학술제를 통해서 이렇게 생기부를 또 담아내고 이를 통해서 또 제가 이걸 또 높게 평가받아서 나중에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생기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특목고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에 넣지 않고 이런 과학과 학술제 이런 데를 나가가지고 그런 교과랑 연관없는 과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진로에 들어가 있어요. 제 진로 강의.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시를 지원하게 된 과정인데
일단 일반고는 대부분 수시로 진학을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시를 할 생각밖에 없긴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청년반에서 특별 관리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수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근데 이게 챙기게 됐는데 제가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기부를 조금 더 열심히 챙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과는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학종은 좀 상향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었어요. 상담을 할 때도 추천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제가 되게 뭐 엄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받쳐주었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전형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게 최저가 있는 전형은 아무래도 최저가 없는 전형보다 내신 컷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성적이 엄청 높지 않아도 내가 대학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최저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좀 꾸준하게 모의고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수시 지원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첫째에 넣었다시피 정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교를 수시로 갔습니다. 저희 학과는 약학과인데 여기 메디컬이나 이렇게 대학교가 급이 좀 높을수록 정시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것을 높은 학교로 가고 싶을수록 고등학교에서 수시 챙기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시를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버텼기 때문에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꼽자면 아마 성적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한번 떨어지면 바로 그냥 정시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학년 때 화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시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냥 정신 차리고 조금 공부 방법을 수정하고 선생님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결과 제가 그 다음에서는 계속 그 1등이랑 1등급을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좀 떨어지고 안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하면 버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버티면 결국 수시로 학교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무조건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기부랑 성적은 조금 입결에 맞췄지만 마지막에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3학년 때는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1학년 때부터 최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윈터스쿨을 갔는데도 그 짧은 기간 안에 한 번의 성적이 절대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3등급에서 1등급이나 2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4등급에서 2등급도 진짜 쉽지 않고 5등급에서 3등급도 어렵거든요. 단기간에 오를 수 있지 않고 이 성적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하더라도 공부량이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부량을 세우기 위해선 1학년 때부터 남은 시간 동안 그 최소 공부를 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네, 그렇게 제안해봤습니다.